조달청 입찰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면 진짜 안정이 올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시작될까요?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강태풍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는데요. 강태풍은 그 심장 소리를 마치 미래의 경고처럼 귀담아 들었습니다. 강태풍은 조달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에 계산표를 그렸었고, 강태풍은 그 계산표 위에 태풍 상사의 다음 10년을 올려두고 싶어 했습니다. 조달청이라는 확실한 사업, 그 말은 강태풍에게 안정의 색깔을 약속하는 동시에 태풍 상사의 초보 사장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더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강태풍은 즉시 인원 충원을 결정했습니다. 강태풍은 오미선에게 눈짓을 보냈고, 오미선은 태풍의 눈빛을 읽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선은 항상 그렇듯 꼼꼼했는데요. 오미선의 꼼꼼함은 태풍 상사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오미선을 곁에 두고 싶었고, 태풍은 자신도 모르게 오미선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어느새 오미선에게 느끼는 감정의 선을 분명히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태풍은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사업계획서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인원 모집 공고가 나가자 왕남모와 표바코가 새 인재 추천을 해왔습니다. 왕남모는 숫자에 밝아서 입찰 전략과 수치 계산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고, 표바코는 현장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표바코는 태풍아, 이번엔 실력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데려와야 해라고 했는데요. 그 말에 태풍은 가슴이 든든해졌습니다. 정정민은 채용 면접을 총괄하면서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살피며 그 사람이 정말 팀에 맞는지 가늠했습니다. 정정민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민해서 정정미의 말 한마디는 채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조달청 입찰에는 경쟁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강진영 소속의 경쟁사, 그리고 표현준과 연계된 대형 플레이어들이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표현준은 태풍 상사 내부에서도 미묘한 존재감이었는데요. 표현준은 계약과 입찰을 둘러싼 계산에 민감했고, 표현준의 태도는 때때로 태풍 상사의 내부 균열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강태풍은 표현준의 눈빛에서 흐르는 계산을 감지하며 이 경쟁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지원자 선발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인재들이 면접을 보러 왔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과거 태풍 상사와 얽혀있던 유이규의 관련자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이규의 이름이 나오자 회사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는데요. 유이규의 그림자는 여전히 태풍 상사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왕남모는 얼굴을 굳히며 이 사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라고 했고, 표바코는 근거를 다시 확인하자라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오미선은 순간 흔들렸지만 오미선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면접 전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송중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배송중은 현장 경험이 많은 만큼 문서나 숫자보다 사람 냄새를 잘 맡았는데요. 배송중은 한 지원자의 말투에서 의도가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배송중은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라고 낮게 말했는데, 그 말은 모두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정찰안은 즉시 그 지원자의 경력을 파헤쳤고, 정찰안의 검색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원자는 표면적으로는 경력이 좋아 보였지만 과거의 강진영과 얽혀돈 흐름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던 거였죠. 여기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태풍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초래할 인물이 들어오면 조달청 입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태풍은 강하게 갈등했습니다. 강태풍은 오미선의 눈을 보며 우리는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은가 라고 속으로 물었고, 그 질문은 태풍에게 더 큰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강태풍은 결국 정정미와 표바코, 왕남모의 의견을 종합해 그 지원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강진영 측은 이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강진영은 태풍 상사의 조달청 도전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영은 경쟁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정보를 흘리고, 때로는 불리한 루머를 퍼뜨리며 태풍 상사를 흔들었는데요. 강진영의 움직임을 감지한 박윤철은 밤새 통화를 하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철은 우린 증거로 맞서야 해요 라고 했고, 박윤철의 말은 태풍에게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기 직전 벌어졌습니다. 태풍 상사는 입찰 서류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비용 산정 하나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왕남모는 현실적인 마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마진은 과감한 승부수를 권했으며, 구명관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을 촉구했습니다. 강태풍은 이 균열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마음속엔 오미선에 대한 감정선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태풍은 오미선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택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웠는데요. 태풍은 결국 두 가지를 모두 지키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태풍은 오미선을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너에게 이끌려서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졌어. 난 내가 필요해. 오미선은 순간 놀랐지만 오미선은 태풍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미선은 태풍씨, 우린 서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라고 답했는데요. 그 대화는 태풍과 오미선의 감정선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었지만 동시에 둘의 관계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낳았더라고요. 그 순간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표현준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며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죠. 표현준의 메일에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자료가 전송된 기록이 발견되자 회사 내부는 배신과 의심으로 난무했습니다. 표현준은 처음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더 들여다볼수록 표현준의 태도와 행동 패턴이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정찰하는 표현준의 컴퓨터 기록을 조사했고 그 일부는 태풍 상사의 입찰 정보를 경쟁사로 흘린 정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현준의 기록에서 나타난 수상한 전송은 실제로 표현준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었고 누군가 표현준을 미끼로 삼아 내부 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이 반전은 태풍 상사에게 새로운 탄성을 줬는데요. 태풍은 누군가 우리를 내부에서부터 공략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회사 전체를 향한 더 넓은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입찰 당일 아침에 왔습니다. 조달청 서버에 접속하자마자 경쟁사들이 제시한 가격표가 공개됐고 그 내용은 시장에서 충격을 일으킬 만한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낮은 가격은 정상적 이윤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태풍은 이건 가격 덤핑이거나 누군가 내부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왕남모와 표박호, 구명관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받고 정정민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태풍은 결심을 굳히며 입찰서 최종 버튼을 눌렀는데요. 태풍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결과는 일단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태풍 상사는 입찰에서 유의미한 점수를 받았고 그러나 낙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해방감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태풍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강태풍은 오미선을 보며 우린 시작선에 섰다라고 말했고 오미선은 네, 태풍씨, 우리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직전 태풍은 홀로 남아 회사의 장부를 보며 또 다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태풍은 숫자 속에 사람의 삶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고 태풍은 자신이 사랑도 회사도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여전히 질문을 품게 됩니다. 표현준을 미끼로 삼은 배우는 누구인가? 강진영의 다음 수는 무엇인가? 그리고 태풍과 오미선의 관계가 회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태풍 상사가 조달청의 문턱을 넘어설지 아니면 더 깊은 내부 공작에 휘말려 추락할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질 텐데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강태풍과 오미선, 왕남모와 표박호, 정정미와 구명관, 배송준과 정찰한, 박윤철과 연분이, 오미유와 5번 모두가 이번 싸움에서 조금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태풍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더라고요. 태풍은 오미선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자신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다음 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